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카이다, 그러니까 네. 한국국방연구원이죠. 예, 예. 여기에서 23년 10월에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게 네. 참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예산을 쓰기 전에. 네. 근데 그 결과 KF21의 성공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40대가 아니라 20대만 먼저 만들어 보고 40대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를 올렸죠. 네. 좀 초반에 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조금 뭐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당시 혹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뭐 제가 보고서 내용을 본 것은 아니고 뭐 그 뉴스 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단에 뭐 이렇게 귀동냥으로 해서 들은 건데 뭐 뉴스 매체는 조금 잘못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카이다에서 지적한 것이 뭐 공대지 능력이 없다라든가 공대공 미사일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뭘 하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뉴스 매체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뉴스 매체에 그게 공개된 것은 국정감사 때 국방위에서 어떤 그 한 위원 국회의원께서 네. 방위사업청장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방위사업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카이다에서 기술 성숙도가 미흡하다. 네. 그래서 사업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구나. 그 분석을 하신 분들이 항공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야, 그 비용 분석을 하면은 꼭 그걸 만들어 봐야 비용 분석을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최소한 한 명, 두 명 정도는 그런 분이 같이 해서 이거를 해야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유추해 보건데, 기술 성숙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시험 평가를 하다가 보면 많은 결함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결함은 당장 오늘 내에 고칠 수도 있는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함은 뭐 일주일 걸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결함은 좀 오래돼서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결함도 있고요. 네. 만약에 만약에 설계를 바꾼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요구 성능이 미달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 개발이 26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3년이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항공이나 방위사업청에 이러한 결함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 완화시킬 거냐,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왜? 시험 비행은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사업단장 할 때 그 우리 한국항공이나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함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난 당신들을 의심할 거다.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네. 아니, 우리가 이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데 어떻게 결함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뒤에서 뭔가 숨기고 지금 고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죠. 네. 결함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이 5년간의 시험 비행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능을 검증하는 목적도 있지만 빨리 많은 결함을 찾아내서 그걸 수정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형 차량도 뭐 완전히 뭐 그랜저 페이스업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랜저가 나온다 치면, 야, 그거 한 2년 있다 사야지. 바로 사면 고장나. 네네네. 고장 많이 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FA50도 처음에는 잦은 고장이 많았습니다. 전력화 됐을 때. 예. 5년이란 그 시험 평가 동안에 찾아내도 못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비행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적인 성숙도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완제품을 사와야죠.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완제품을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 아니면
어디 그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만든 제품을 갖고 와서 조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적인 성숙도는 이미 모자란다고 우리 인정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인데. 네, 그러니까 개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 맞는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보고서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카이다는 지금 카이다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은 뭐 많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시겠지만 카이다가 그동안에 많은 그 이 사업을 가기 전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기술적인 성숙도가 모자라다는 네.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양산을 하려다가 보니 카이다가 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심판관이 된 거죠. 아, 그 전에도 심판관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결정 못하겠다라고 2014년에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제 양산에 대해서 어떤 심판관 역할을 하려다가 보니 이거는 양산은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개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120대를 사야 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판정을 하려다가 보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뭐 예를 든다면 기술적인 성숙도가 부족한데 그럼 20대는 왜 합니까?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선 20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괜찮으면 20대 더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안 되고 이 시제기 가지고 계속 돌려서 완전히 기술적인 성숙도가 완성이 됐을 때 양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이다는 야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방산업체 눈치도 봐야 될 것이고 국민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될 것이고 뭐 근데 야 이거 그냥 내가 하자니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20대, 20대 뭐 이런 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이 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카이다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KF-21이 개발이 잘못되게 되면 계약적으로 주계약 업체인 한국항공은 지체상금이라는 페널티를 물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계약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뭐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그 사업단도 당연히 문책을 받겠죠. 그러니까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지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걱정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걱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통해서 방위사업청 사업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이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는 되겠으나 지금 이것이 초도 양산이 흐트러지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방부 소속의 예하의 그 연구소가 네. 정부 출연 연구소가 KF-21의 기술적인 성숙도가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것도 있네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양산 계획에 그걸 포함을 시켜달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는 그냥 예정대로 초도 생산 40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국방 예산을 이제 확정을 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아직 확정된 보고서가 방위사업청으로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죠. 예산. 네, 예산을 줘서 기획재정부에 주면은 그 보고서를 다 만들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으로 그 보고서를 주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로 줍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의견을 나눕니다. 좋은 말로 의견을 나눕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고요. 이제 보고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최종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산 계획은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아마 1분기 내에 하게 되면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 입장에서는 카에다에서 그런 의견을 냈으니 네. 그런 의견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대한 아무튼 빨리 해소를 하면서 24년 동안에 일단은 금년 1, 4분기에 이제 만약에 카이다의 그 보고서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 4분기에 20대를 먼저 보내고 네. 24년 그 1년 동안에 카이다에서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빨리 보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카이다에서 지적했던 것이 미사일을 안 쏴봤다라는 것이니까 미티어에다 미사일도 쏴보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나머지 20대를 25년에 보낸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방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화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그렇게 큰 치명적인 영향은 입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이야기 나왔던 게 뭐 여야 공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40대 초도 물량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중지를 좀 모아줬다라고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뭐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이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한 2010년, 2009년 요때 개발을 하고 나서 양산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양산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양산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된 지가 그렇게 한 7, 8년? 뭐 요 정도 된 거거든요. 네. 네. 7, 8년은 아니군요. 한 10년? 네, 오래되진 10년? 않은 네, 거예요. 10한 2, 3년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보내랜다고 해서 그 이미 보고서가 그렇게 써져 있는 거를 기획재정부에서 뭐 장관님이나 의원님이 이런다고 그렇게 보낼 그러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초도 생산 물량 어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주면 되는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 자체가 다시 나와야만 그 절차를 통과할 수 그러니까 있는. 뭐뭐를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걸 총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총 그 사업비가 결정이 하게 됩니다. 이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하나는 사업이 진짜 타당한지 이 사업을 가야 되는지와 두 번째는 사업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마 20대 양산하는 사업비로 결정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나 뭐 장관님이나 물론 조율은 하시겠지요. 네. 기획재정부 뭐 예산실장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하고 뭐 조율은 하시겠지만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 보고서와 별도의 사업으로 간다. 이거는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러면 이게 초도 물량이 20대냐 40대냐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제가 얼마 전까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끝난 네. 이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다에서 지적한 사항을 24년 내에 다 해소시키고 그래서 25년에 나머지 20대를 가게 되면 군의 그 어떤 전력 공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 업체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대로라면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네네.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4년, 25년, 20대, 20대 이렇게 가더라도 그럼 큰 틀에서는 어떻게 큰 변화가 없는 틀에서는 거고?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단가가 조금 오르겠죠. 40대를 한꺼번에 살 때보다는 부품을 발주할 20대 때부터? 발주할 때부터 이제 아. 소량으로 발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자들의 기술 숙련도, 이 무기 체계는 심지어 이 비행기라 하더라도 네.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일일이 하나하나 조립하는 일일이 거니까. 큰 것들은 다 뭐 리베트를 하고 피스를 엮고 뭐 이런 것들 뚫고 뭐 이런 것들은 로봇 형태로 다 해서 다 만들어 오지만 거기에 전선을 깔고 장비를 갖다 장착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수작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자들의 스킬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이 늘어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속도가 거거든요. 빨라지고. 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무슨 뭐 F-35가 단가가 무슨 뭐 8천만 불로 떨어졌느니 네. 이 얘기가 단순히 F-35를 사는 국가 물량이 많아져서 이거 플러스 생산자들의 스킬이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술 숙련도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일정해지죠. 지금 F-35A의 대당 가격이 한 946억, 뭐 950억 수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KF-21도 원래는 한 880억 네네. 정도의 생산 단가. 네. 근데 40대가 아니라 초도물량 20대로 가면은 1,000억 원대로 껑충 뛸 거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40대를 20대로 살 때 이 정도로 오릅니다. 네. 혹은 이렇게 단가가 오르는데 F-35랑 비교해서 F-35 사지 누가 이거 사겠어.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네. 거기에 맹점은 이겁니다. F-35가 지금 좀 전에 뭐 900 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946억. 946억. F-35도 올랐겠죠. 아, 그 사이에 또. 왜냐하면 F-35가 2022년에 최고로 내려갔을 때가 7,790만 불인가? 이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800만 불?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8천만 불이라 치면은 네. 8천만 불이라 치면은 그 당시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단가가 어떻게 됐냐면 1,100원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환율이? 800만 불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880억? 예. 그 정도 됐겠죠. 아, 근데 지금 환율은 1,300원이잖아요. 예. 얘 1,000억이 넘어갑니다. 아, 1,000억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랐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 음. 그 공급망 교란 때문에 부품값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 KF-21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F-35의 가격은 고정시켜 놓고 우리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건 결코 아니고 네. 물론 저희가 20대만 초도 양산을 하게 되면 단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건 뭐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환율도 1,300원 이상일 것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물량도 소량으로 다 공급을 받게 되니까 단가는 올라갈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쓰는 이 20대는 우리 공군이 쓰는 겁니다. 네. 그게 수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네. 아마 수출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공군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한 28년 이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각종 수주 협상이 있겠죠. 수주 협상이 있으면서 뭐 계약이 된다면 26년 이후나 계약이 되겠죠. 왜? 양산된 걸 봐야 되니까. 업체들 다른 나라에서 양산된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 양산 1호기가 26년 후반기에나 나올 테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이 아무리 빨라도 26년 말 정도는 계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수출하는 국가에는 26년 말에서 다시 2년을 뭐 더 하면은 29년 그때는 뭐 달러가 또 틀려지겠죠. 그때는 그다음에 또 이 어떤 부품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9년 뭐 28년 이렇게 되면은 후속 양산이 또 진행이 되니까 그때는 또 많은 부품 물량을 사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단가를 가지고 수출 단가를 따져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얼마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그 어디 기초적인 산술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1, 4분기에 방위사업청이랑 계약하는 초도 물량 가격이 수출 가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수출 가격은 또 그때 가봐야 가봐야 하는 가봐야 것이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그 환율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공급망도 공급망이지만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영향들 때문에 해외라든가 우리 국내 업체 뭐 이런 것들의 그 조건들이 다 부품의 단가가 높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요즘 뭐 언제 저 미국 금리 내린대 뭐 이거 기다리듯이 그때 되면 뭔가 좀 더 지금 상황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약간 26년 후반에 그러면 최초의 양산기가 나온다.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실전 배치라고 봐도 됩니까? 언제부터? 그럼요. 실전 배치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절차는 이 무기를 최초로 주게 되면 각 부대에 주게 되면 각 부대에서는 이제 KF-21로 예를 든다면 한 대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조종사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매달 한 대 정도씩 나온다 치면 네. 조종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또 조종사를 보충하고 한 개 대대가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규모를 한 80%, 70% 정도의 대대 규모를 유지를 했다가 네. 점차적으로 조종사 항공기가 많아지면서 조종사 교육도 시키고 정비사 교육도 시키면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숙련된 조종사는 실제로 뭐 대지 공격은 아니겠죠. 이제 공대공 능력만 가진 거니까 공대공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기동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대략 공군 같으면 1년 정도의 그런 훈련을 겪게 되면은 항공기가 1개 대대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공군의 1개 대대분은 20대 정도가 됩니다. 네. 20대 정도가 되는데 그럼 1개 대대분이 갖춰지면서 조종사들도 교육들이 어느 정도 다 끝나게 되면 정비사, 조종사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합참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력화 평가라는 것을 받는데 네. 너희들 작전에 투입해도 되겠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전력화 평가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력화되었다 하면은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항공기를 받게 되자마자 뭐 어떤 일선에 투입이 돼서 그럼 뭐 전쟁이 난다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